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선생님이 아마 몸이 안 좋아서 당분간 출근을 하지 못하게 돼서 아마 이 영상을 여러분이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와서 너무 아쉬운데 우리 1357반 친구들 선생님이 곧 가니까 선생님 없는 동안 공부도 열심히 하고 건강히 지내고 계세요. 자, 우리 오늘은요, 이제 어부사시사라는 작품을 나가 볼 거예요. 여러분, 페이지가 214쪽 봐주시면 됩니다. 214쪽을 봐주세요. 자, 어부사시사라는 작품은 우리가 이전에 했던 청산별곡처럼 좀 유명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알고 있는 친구들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이제 선생님이랑 차근차근 같이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해요. 이 작품은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화자의 모습을 아름다운 언어로 표현한 연시조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정서의 표출 방식, 형식상의 특징에 주목하여 작품을 감상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정서의 표출 방식이라고 한다면 어떤 정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그리고 형식상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 작품이 연시조이면서 또 이제 윤선도의 어부사시사 같은 경우는 이것만의 형식상의 특징이 있거든요. 그게 무엇인지 큰 틀에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미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연시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1학년 때부터 사설시조 그리고 그냥 평시조 많이 공부를 했어요. 이 연시조 같은 경우는 하나의 시조가 초장, 중장, 종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을 마치 현대시에서처럼 하나의 연으로 이용한 시조를 우리가 연시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조의 시작은 이런 형식의 시작은 이제 맹사성애, 강호사시사, 강호사시가라는 작품이 이제 연시조의 시작입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 4수짜리 이제 시조로 만들어져 있는 최초의 연시조인데, 이제 이거에 이제 이황이나 우리 많이 알고 있는 이이나 정철 같은 그런 유명한 분들이 많이 이제 연시조라는 형식을 사용해서 많은 작품이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공부해야 할 윤선도라는 요 작가가 사실 연시조의 가장 슈퍼스타였다. 가장 잘 쓰는 사람이었다라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부사시사로 이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어부사시사에서 이제 작가는 이제 윤선도입니다. 윤선도. 그런데 여러분, 조선시대에 이렇게 이름을 남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은 양반이었다는 거예요. 작자미상이 아니라 윤선도라는 이제 이름을 남겼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양반이다. 그래서 이제 윤선도라는 사람은요, 여러분 되게 어린 시절부터 되게 젊었을 때부터 파견과 복직과 유배를 이어간 되게 정철처럼 되게 화끈한 정계 생활했던 그런 양반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65세가 되어가지고 전남에 있는 보길도라는 곳에서 이제 은거하면서 노년을 보내면서 쓴 노래가 바로 이 어부사시사예요. 그래서 제목이 어부의 사계절을 노래한 노래라는 뜻의 이제 어부사시사인데 진짜 어부가 돼서 어부사시사를 쓴 게 아니라 어부의 마음으로 이 전남 보길도에서 바라보고 있던 그런 어촌 마을을 어부의 마음으로 굉장히 낭만적이고 아름답게 표현한 작품이라는 게 이제 이 작품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부사시사라는 작품이 이제 사계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사계절마다 각각 10수씩 돼 있어요. 그러니까 총 40수의 엄청 긴 작품인 거지. 근데 이게 우리가 어차피 40수를 다 공부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는 우리 교과서에는 이제 사계절마다 한 수씩 해서 총 4수를 공부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 40수를 꿰뚫고 있는 큰 틀, 이 작품의 좀 형식적인 특징을 공부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어부사시사를 관통하는 형식적인 특징을 좀 살펴보자면 일단 여음과 후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여음이랑 후렴이 뭐가 달라요? 라고 물으면 사실 큰 의미의 여음에 후렴도 다 포함이 돼요. 여음은 뭐 남는 소리,
조금 뭐 공간을 채워주는 소리, 이렇게 우리가 보통 큰 개념으로는 보고 있고, 대부분은 수능에서도 약간 이렇게 큰 범위의 여음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후렴 같은 경우는 뭐 후렴을 딱히 정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같은 가락으로 되풀이되는 소리,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걸 우리가 후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면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청산별곡에 있는 얄리얄리 얄라셩 얄라리 얄라 같은 경우는 같은 부분이 모든 연에 붙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우리가 확실히 이건 후렴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부사시사 같은 경우는요, 모양이 되게 독특합니다. 모든 수가 초장이 있고 중장이 있고 종장이 있을 때 초장과 중장 사이에 여기 이렇게 여음이 있고요. 그리고 중장과 종장 사이에 같은 지국종 어사와라는 부분이 후렴으로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자, 근데 이 여음은 이제 그 계절마다 1수부터 10수까지 이제 이게 같은 1수부터 10수가 4번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봄에 있었던 게 여름에도 똑같이 반복이 되고 가을에도 반복이 되고 겨울에도 반복이 되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내용인지 이제 알면은 이제 봄의 이수 같은 경우는 가을의 이수와 같은 여음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는 형식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초장과 중장 사이의 여음에 어떤 내용이 있나라고 보면은 1수에는 뱉더라 뱉더라, 2수에는 닷들어라 닷들어라, 3수에는 닷달아라 닷달아라, 4수에는 이어라 이어라, 5수에는 이어라 이어라. 요거 오타예요, 여러분. 자, 그리고 6수에는 닷디어라 닷디어라, 닷내리란 뜻이죠. 7수에는 배세어라 배세어라, 배세우란 뜻이고요. 그리고 8수에는 배매어라 배매어라, 배매라는 거고요. 9수에는 닷디어라 닷디어라, 닻을 내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10수에는 배 붙여라 배 붙여라, 배 대라, 배를 이제 주차시켜라, 뭐 이런 의미로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부분 여러분이 뭐 좀 여유가 있으면 회의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1수부터 배를 띄워서 닻을 올리고 닻을 달고 노를 젓고 그리고 배를 주차하는 것까지. 자, 이거는요 여러분, 출항과 그리고 이제 배를 가지고 나갔다가 돌아오는 귀항의 과정을 이렇게 초장과 중장 사이에 있는 여음으로 이제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 이름이 어부사시사라는 걸 우리가 감안한다면, 아, 진짜 완전 어부에 과몰입해서 내가 어부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배를 가지고 나가서 돌아오는 과정에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담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후렴구예요, 후렴구.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중장과 종장 사이에 같은 부분이 계속됩니다. 40수 내내 계속돼요. 지국총 어사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사실 한자는 뜻글자인데요. 이거는 그냥 소리만 썼습니다. 지국총 어사와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노 젓는 소리. 그리고 노를 저을 때 외치는 소리. 즉, 의성어죠, 여러분. 이 의성어를 요렇게 지국총 어사와라는 후렴구로 만들어서 40수 내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종장이요. 우리가 이제 시조를 배울 때 시조가 굉장히 규칙을 잘 지키는 정형시의 하나라고 우리가 분명히 배운 적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우리 선생님이 많이 이야기했었던 거는 이제 시조 종장에 초장과 중장과 종장이 이제 대부분 사음보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종장의 첫 번째 구절은 무조건 세 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그런데 요 어부사시사를 한번 살펴볼게요. 요 춘사 1의 종장은 요 부분이죠. 강촌 온갖 고지 먼 빛이 더욱 좋다해서 여러분 첫 부분이 여기잖아. 얘가 원래 세 글자여야 되거든요. 근데 그 규칙이 깨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어부사시사는 종장이 요렇게 두 글자로 꼭 그 세 글자라는 규칙을 지키지 않고 있기도 하다. 요거를 우리가 이제 알고 보시면, 이게 그냥 원래 시조인데 요런 걸 안 지켜도 되는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시조는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요거 이제 예외로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본문을 보도록 할게요. 어부사시사 춘사 1입니다. 자, 춘사 1부터 춘사 10까지 있는데 그 중에 춘사 1 보는 거예요.
앞개에 안개 걷고 뒷매의 해 비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앞개라고 하면은 이제 앞에 갯벌에 안개를 걷고 뒷외의 뒷산에 해가 비춘다 라고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 거 보니까 시간적으로는 이제 아침, 오전 중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아까 전에 보았던 뱉더라 뱉더라라는 이제 여음구가 나오고 있는데요. 춘사 1이니까 이게 여음의 첫 번째 이제 출항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여음이겠죠. 그래서 이 여음은 각 수마다 다르다는 거 여러분이 아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다시 중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밤물은 거의 디고 낮물이 밀어온다. 여기서 밤물은 썰물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썰물이 이제 거의 지고 낮물이 그러니까 밀물이 밀려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밤이 지나고 낮이 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까지만 읽으면 이게 춘사, 그러니까 봄인지 알 수가 없어.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종장으로 가볼게요. 종장으로 가기 전에 이제 지국총 어사와라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같은 가락인 후렴구가 나오고 있네요. 자, 종장으로 가볼게요. 강촌 온갖 고지. 자, 강촌. 이곳은 아무래도 윤선도의 인생을 생각해 본다면 전라도의 이제 복일도라는 본인이 은거하고면서 이제 자연을 즐기고 있던 그곳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강촌 온갖 고지. 자, 그래서 온갖 고지라고 이야기한다면 온갖 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봄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온갖 꽃이 먼 빛이 더욱 좋다. 자, 좋다. 자, 이거는 중세의 현대의 좋다와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더욱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춘사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시적 화자가 강촌의 봄 풍경을 보고 있구나, 이 봄 풍경을 이야기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여름으로 가볼게요. 하사 두 번째입니다. 하사 두 번째, 여름이에요. 연잎에 밥 싸두고, 자, 연잎에 밥을 싸 먹는데요. 반찬을 한 장만 마라. 밥만 연잎에 싸 먹고 반찬은 장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요, 연잎. 고전시조에서 볼 때마다 연잎에 밥 먹자고 하는 건 여러분 진짜 막 고급스러운 굉장히 비싼 사치스러운 이런 게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소박한 식사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잎에 밥 사두고 반찬이란 장만 마라 요 부분은 이제 안분지족의 삶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고요. 자, 그리고 닷뜨러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아까 출항을 했잖아요. 우리 첫 번째 수에서 하사 2에서도 이제 막 바다에 뜨고 있는 배의 모습을 여음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장으로 갈게요. 청양립은 써있노라. 녹사이 가져오냐. 자, 청양립 같은 경우는 푸른 갈대로 만든 갓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건 이미 썼대요. 써있노라. 이미 쓰고 있으니 녹사의 도롱이 그러니까 지피나 띠로 만들어 엮어 두르는 비옷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고급스러운 그런 차림새가 아니라 정말 자연에서 있는 것으로 만든 그런 모자와 그런 갓과 그리고 그런 옷을 입고 이제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청양립은 써있노라. 녹사이 가져오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여름에 냄새가 좀 나지 않습니까? 푸른 갈대. 그리고 이제 지피나 띠로 만든 것들, 이제 그런 비옷, 여름엔 비가 많이 오니까요. 그런 것을 입고 생활하는 여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지국총 어사와 후렴구 지나가고, 이제 종장, 무심한 백구는, 자, 백구 볼게요. 무심한 백구는 내 존농가 제 존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자, 백구라고 한다면 이제 그거잖아요. 이제
갈매기. 자, 그런데 마음에 없는, 이렇게 마음이 이제 무심한 백구라고 하면 약간 좀 무심한 그런 백구가 있는데 그 백구를 내가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그 백구가 나를 줬는지 아니면은 내가 그를 줬는지 그거를 모르겠다. 그러니까 백구가 날 줬는지 내가 백구를 줬는지 모를 정도로 그걸 모를 지경으로 백구와 내가 하나가 됐다. 그러니까 무라일체를 나타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간 어부 생활을 보내는 그 어부의 마음이 그렇게 자연이랑 무라일체가 된 그런 경지를 나타내고 있는 표현이다. 자, 그래서 이제 하사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까 춘사에서는 강촌의 봄 풍경을 이야기했다면 이제 하사이에서는 한간 어부 생활 중에 무라일체의 경지를 느끼고 있는 그것을 나타내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 추사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가을입니다. 가을이고요. 이제 아홉 번째 볼게요. 옷 우의 서리 오되 치운 줄을 모랄로다. 자, 옷 위에 서리가 왔대요. 자, 여러분 서리 같은 경우는 이제 계절적인 배경이죠. 가을이다. 그런데 내가 추운 줄을 모르겠대요. 뭔진 모르겠지만 굉장히 약간 만족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분명히 추운데 추운 줄도 모를 정도로 이 생활에 만족하고 있구나. 닷띠어라. 자, 닷을 내리라고 하는 여음구를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듀선이 좁다 하나 부쉐과 어떠하니. 자, 자기는 어부의 삶으로서 만족하고 있는데 교선이라고 한다면 이제 낚시배를 이야기합니다. 낚시배가 좁다고 한대요. 그러니까 낚시배가 별거 없다, 좁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게 불만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부쉐과 어떠하니. 자, 부쉐과 어떠하니에서 이제 부쉐는 뭐냐면요. 여러분, 이 부가 떠다닌다라는 의미 한자어예요. 그러니까 떠다니는 세상과 비교를 하는 거지. 뭘? 이 낚시배를. 자, 그래서 낚시배가 좁다고 하더라도 떠다니는 세상에 비하면 나쁠 것이 없다. 즉, 좁은 그 낚시배가 훨씬 낫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속세와 자신이 살고 있는 자연 세상을 대조하면서 자연 세상의 강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연 속에서 사는 그 삶의 즐거움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지국총 어사와 또 반복됩니다. 그리고 이제 종장으로 갈게요. 내일도 이리 하고 모레도 이리 하자. 자, 내일도 이렇게 살고 모레도 이렇게 살자라고 하면서 계속 어부의 삶 자연 친화하고 그러면서 이제 소박하게 살려는 이것을 지속할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가을의 삶 역시, 어부의 삶 역시 이 화자에게는 굉장히 좀 만족스럽고 아름답고 그리고 세상보다는 훨씬 좋은, 속세보다 훨씬 좋은 그런 삶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동사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동사. 겨울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어부사시사의 그 사시의 마지막 계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와 저물어 간다. 연식이 마땅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와. 자기가 이제 뭔가 이제 저물어 간다. 이제 저물어 간다라는 거야. 뭐가 저물어 가는지는 뒤에 볼게요. 연식이 마땅토다라고 하면 이 연식은 쉬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되게 하고 싶은 거죠? 연식이 마땅하다. 이제 쉬어야겠다. 배 붙여라. 이제 배를 주차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의 여기 또 여음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난 눈 뿌린 길 붉은 곳 흩어딘데 흥치며 걸어가셔. 여기서 가난 눈이라고 하면 이제 눈이 이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눈 같은 경우는 이제 계절적 배경을 겨울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알려주는 시어겠죠. 그런데 그 눈이 뿌려져 있는 길에 붉은 꽃이 흩뿌러져 있대요. 자, 여기서 진짜 꽃이 아니라 이제 붉은 꽃이 흩어진 대라는 뜻인데 여기서의 붉은 꽃은 여러분 사실상
석양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면 아까 저물어 간다고 했거든요. 하루가 저물어 가니까 쉬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선 이제 눈, 하얀색 눈이 뿌려진 길에 붉은색 석양이 이제 비추어져 있나 봐요. 그래서 석양을 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 석양이 막 비추어져 있는 그 길에 내가 어떻게 걸어가냐? 흥치며 즐겁게 걸어갑니다. 자, 그래서 시적 화자의 즐거운 정서를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흥치면서 걸어갔대요.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라고 하면서 후렴구가 반복됩니다. 설월이 셔봉의 넘도록 이제 종장에서 설월이라고 한다면 눈과 달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눈 위의 달빛, 낭만적이죠. 그런 눈 위에 달빛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 눈 위에 달빛이 셔봉, 서쪽에 있는 봉우리에 넘도록, 그러니까 달이 넘어가도록, 아까 석양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석양을 지나서 달이 뜰 정도의 저녁에서 밤의 시간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서쪽 봉우리에 서산의 봉우리에 넘도록 숑창을, 여기 숑창이라고 한다면 소나무 그림자가 비치는 그런 창가, 그런 창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창에 기대어 있자, 비겨 있자, 자, 기대어 있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 비대어 있는 게 뭐냐면 아까 이야기한 연식, 쉬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마지막 동사 10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각적이죠. 이렇게 간한 눈, 흰색도 있고요. 붉은 꽃, 빨간색도 있고요. 셔럴, 여기도 또 흰색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시각적으로, 지금 감각적으로 겨울의 어떤 저녁에서부터 밤까지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동사 10 같은 경우는 눈 내리는 밤에 이 사람이 막 쉬면서 여유와 그리고 즐거운 흥취를 느끼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부사시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딱 이렇게 네 개의 이제 한번 수만 한번 봐봤어요. 근데 이 내용을 여러분 보시면 뭐 예를 들어 우리 춘사 1 잠깐만 가볼게요. 춘사에 보시면 앞개에 안개 걷고 뒷매에 해 비친다. 밤물은 거의 뒤고 남물이 밀어온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시조가 그렇고 여러분 가사 작품도 이런 게 많지만 대꾸적인 구조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여음이나 후렴구도 있고요. 여음이나 이런 후렴구, 거기다가 대꾸적 표현을 통해서 사실은 굉장히 의도적으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는 걸 이제 이 노래의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부사시사의 전체 주제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전체 주제입니다. 어촌에서 자연을 즐기며 한가롭게 살아가는 여유와 흥취를 나타내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 어부사시사 본문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학습 활동을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혹시 여러분 필기가 좀 모자라거나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같이 오신 국어 선생님께 그 부분 잠깐 화면 멈춰달라고 해서 여러분이 필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